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자료가 바로 대학 공개 자료예요. 대학 공개 자료. 네. 이 대학 공개 자료는요. 대학에서 공개한 핵심적인 어떤 코어 자료입니다. 네. 실질 경쟁률, 충원, 네. 그리고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 근데 요거를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경희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낮은 학과, 조금이라도 충원 인원이 좀 많은 학과,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낮은 학과. 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엄청난 자료를 저희가 또 무료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 그리고 제가 또 입시에 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봤을 때 대단한 자료예요, 여러분. 정말 총망라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전적으로 입시 전략적으로 활용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2025 인문논술 자료집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저희 아이디 입시연구소 네이버 밴드 그리고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도 PDF를 여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쌤, 네. 이거 저는 미리 봤는데 네. 이거 직접 하셨다고요, 다? 예, 다 직접 합니다. 네, 보통 이런 거 다 조교시키는데. 조교 안 해요. 네. 와, 중요한 자료인데 왜 조교를 시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것도 하면서 또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태도는 제가 진짜 존경합니다. 많이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항상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심심할 때마다 대학교의 이제 모집 요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면 조금 더 깊이 보이고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네. 지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10수년 이상 더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는 이렇게 하다가 에너지가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여요, 지금. 그래요? 네, 안 보입니다. 놓아놨어요. 네, 네. 진짜로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인문논술 모든 정보를 한 권에 압축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 넘어 보시면요, 제일 먼저 인문논술 지원자 추이 네. 2023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5개년 학교별로 토탈 이제 경쟁률을 조사해 봤어요. 네. 이 경쟁률은 어떻게 좀 뭐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네. 점점 이제 논술 인원은 줄어들고 네. 지원하는 학생 수는 좀 많고 경쟁률이 높아지는데 약간 요즘 들어서 중하위권 대학보다는 네. 상위권 대학 확실히 상위권 대학은 지원자 수도 점점 더 늘고 있다라는 네. 점.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각심을 알기 위한 건가요? 그럼 뭐 대략적으로 경쟁률을 이제 평균적으로 낸 거죠. 네. 이건 이제 문이과 공통으로 낸 게 아니라 문과만 한 겁니다. 문과만. 맞아. 네, 문과만 경쟁률 따로 낸 거는 이제 이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은 논술 전형 수능 최저를 또 다 정리를 해주셨어요. 예, 수능 최저는 이제 기본이죠. 네네. 예, 그래서 요 수능 최저 잘 보신 다음에 6월, 9월 모평 결과 기준으로 삼으신 다음에 원서 접수할 때 반드시 요 수능 최저 자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원서 접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위권 대학이라고 논술 문제가 더 어려울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대학별 고사예요. 대학들이 모여가지고 뭐 연세대가 저렇게 냈네? 나는 성균관대 밖에 안 되니까 우린 더 쉽게 내야지. 이렇게 안 내요, 여러분. 네, 광운대보다 건대가 쉬울 때도 있고 숭실대가 제일 어려울 때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거든요. 네네. 이 말이 뭔 얘기냐라고 했을 때 어차피 여러분들이 논술을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최대한 수능 최저 높은 거 쓰십시오. 내가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 중에서 가장 높은 수능 최저를 쓰시면요, 그게 대학교의 네임밸류는 높아지는데 오히려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니까 이게 합격 가능성이 제일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쭉 보시고 내가 어느 수준까지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그 상위권 대학으로만 쓰셔도 된다.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완전히 날아가는 건데 어차피 2합 7 무슨 수능 최저 없음 이런 거 써봤자 이것도 붙을 가능성이 대단히 적습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예요. 근데 봐봐, 내가 논술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수능 최저 없는 거 쓰면은 경쟁률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거의 세상에 내 운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높은 거 써놓고 물론 이제 현실적인 걸 고려는 해야겠지만 내가 이 수능 최저를 맞춰서 붙느냐 못 맞춰서 떨어져 있느냐는 내가 내 인생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능 최저는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교들이 이제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고. 네. 학교마다 다르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다.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맞아요. 네. 수능 최저가 없어서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학교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네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능 최저가 없더라도 경쟁률이 낮은 데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니까 몇 개가 좀 보이네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대학을 쓰는 게 이제 정답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합은 6, 네. 2합은 4. 네. 네, 그렇게 하면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그쵸. 거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논술 전형 내신 실질 반영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자, 논술에서도 이제 내신이 반영이 되니까 네.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뭐 예컨대 뭐 100%에서 내신 반영률이 뭐 30%, 네. 뭐 20%면은 큰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안 큽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 온 자료예요.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대학들이 말장난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아실 수 있을 것이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고 1000점 만점이에요. 그럼 동국대에는 내신이 2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20%가 어떻게 반영되냐라고 했을 때, 자 보십시오. 지금 상위 10과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내신보다 더 좋게 산출될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1등급이면 200점이고요. 2등급이면 199.4점이에요. 0.6점 떨어지는 겁니다. 3등급이면은 그것보다 0.8점 더 떨어지는 거고, 자 4등급, 5등급까지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맞죠? 1, 2점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자 이거 1000점 만점이에요. 근데 6등급부터는 174점으로 훅 떨어지거든요. 이 말은 뭐예요? 5등급까지는 아무런 변별력도 주지 않겠다. 그 대신 6등급부터는 우리는 너 좀 싫은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집을 보시면 음영 처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음영 처리까지는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아무런 유불리가 없으니 그냥 지원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참고로 1, 2등급 애들은 논술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이면 최상이에요. 그럼 3등급과 5등급, 3등급과 6등급 차이가 지금 가톨릭 때만 해도 3등급이랑 7등급 차이가 1000점 만점에 4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0.4%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또 특이 사항들이 있는데 네.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동국대 같은 경우도 상위 10과목만 반영을 하는데 네. 토탈 내신이 뭐 6등급, 7등급 나온다 할지라도 그쵸. 상위 10등급 반영한다고 하면은 네. 뭐 2, 3으로 또 점핑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위 10과목, 5과목 그거를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 학교에서 이제 받는 그 내신 등급에 따라서 음영 표시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논술 쓰시는 분들이 4등급 이하니까 이 질문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로 그 모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내신 때문에 논술 떨어졌다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게 논술 30%, 20%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 다 말장난이죠. 그렇죠. 이게 뭐야.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거는 그 논술 시험 날짜를 지금 정리하신 거죠? 네, 시간이랑. 네. 네. 이거는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원서 접수하실 때 이 시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멍청이들이 이거 확인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그래요? 네. 같은 날 겹쳤는데 그럼 날아가 버린 거지. 날아가는 거죠. 하나 버린 거지. 네, 그래서 이게 또 학교별로 예를 들어 당국대 죽전이다 그러면 오전에 보는 과, 오후에 보는 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대학이 뭐 이렇게 시험 날짜가 겹친다라고 할지라도 그 거리가 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오전, 오후 이렇게 두탕 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선택지 중에서 골라야만 되는, 같은 날 보기 때문에 골라야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개 중에서 지원자 풀은 겹치는데 한쪽으로 확 넘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상대적으로 실질 경쟁이 되게 쉬울 대학이랑 학과가 어딜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죠. 11월 23일 토요일 보시면은 세종대하고 뭐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뭉쳐져 있는데,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더 높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여학생인 경우에는 뭐 이화여대 볼 거고, 네. 한국외대 볼 거고, 한양대 볼 거고. 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세종대가 그런 학교들하고 같은 시간대에 보기 때문에, 네. 예. 맞아요. 심지어
세종대가 또 수능 최저가 이하 뭔가요? 이하 봅니다. 네, 그렇게 또 낮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낮지는 높은 않은데 편이죠. 세종대면은 그 네임밸류의 기대값은 또 다른 데보단 떨어지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수능을 조금 잘 보거나 논술 잘 치는 친구들은 한양, 외대, 이화 이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럼 그렇죠. 세종대가 좀 결혼이 많이 발생하고 경쟁률도 좀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 슬쩍 힌트 드리고, 네. 네, 요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는 좀 특이한 사항이 고려대가 이제 그 11월 17일 네. 본다라는 점.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그 봤던 주 토요일 날에 봤던 학교가 단국대였는데 네. 단국대는 이제 올해는 수능 이전에 봅니다. 단국대 수능 이전에 봅니다. 그럼 단국대가 수능 최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 단국대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능 본 그 주 토요일 날 봤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단국대 쓰는 학생들 뭐 그다음에 뭐 숙대 같이 쓰고 성대 같이 쓰고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는데 야, 단국대 머리 잘 썼다. 예. 네. 올해부터는 이제 수능 전후로 이제 단국대가 이제 딱 가버리니까 그 날에는 단국대만 시험 보잖아요. 네. 11월 2일 날. 네. 물론 이제 상명대학교 서울 같이 보긴 합니다. 이건 네. 약술 논술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예. 수능 전에 보면 이 결시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죠. 예. 근데 최저가 없어. 네. 그러니까 완전한 납치를 그래. 이제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남들이랑 겹치지도 않고 알짜배기들 다 모아가지고 최저도 없으니까는 천하제일 논술 대회에서 진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가겠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올해는 전략이죠. 단국대가 좀 네. 경쟁률이 상당히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잘 확인을 해 주시고 원서를 좀 쓰시는 게 조금이라도 이제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전략적 원서 접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학교별로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총 망라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자, 경희대 한번 보시면요. 일정 나옵니다. 네. 그리고 수능 최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논술 100%. 네. 내신 반영 안 하죠. 그리고 경희대 논술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네.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네. 대학교. 와, 과의 어떤 분류까지도 다 지금 해두시고 특징도 있네요. 문제 특징까지 있고. 야, 진짜 다 있습니다. 너무 실전적인 정보들이 다 적용이 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올해 이제 몇 명 뽑느냐. 네. 그리고 경쟁률 추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될 자료가 바로 대학 공개 자료예요. 대학 공개 자료. 네. 이 대학 공개 자료는요. 대학에서 공개한 핵심적인 어떤 코어 자료입니다. 네. 실질 경쟁률, 충원, 네. 그리고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경희대를 쓴다라고 했을 때 실질 경쟁률이 조금이라도 낮은 학과, 그리고 충원의 어떤 물론 이제 작년에 충원됐다 해가지고 올해 충원된다 그런 보장은 없지만 네. 조금이라도 충원 인원이 좀 많은 학과.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가 낮은 학과. 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확실히 인기 학과일수록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긴 보이네요. 논술 네네. 평균이 좀 높고, 그리고 이게 논술은 사실 거의 인기 투표 정도로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또 항상 낮거든요. 또. 네, 그리고 실질 경쟁률도 비교를 해보시면 똑같은 문제를 풀어서 내가 입학한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더 쉬운 경쟁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6년치의 자료를 계속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네네. 매년마다 실질 경쟁률 낮은 학과. 그냥 딱 보면 감이 오네요. 네. 어디 써야 될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써서 들어간 게 낫지. 네네, 맞아요. 문과는 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죠.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24학년도 네. 국어국문학과 논술 평균이 92.5점이에요. 합격생들이. 네. 근데 작년에 러시아어 학과가 합격생들의 평균이 87.1점.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떨어졌어. 네. 근데 경희대 러시아학과 썼으면은 붙을 붙었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붙었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국어국문이든 러시아학과든 간에 경희대 학생이잖아요. 네. 러시아학과 들어간 다음에 본인이 정 그렇게 국어국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복전이라든가 그렇게 네.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교양 과목으로 그냥 몇 개만 들어도 네네. 대충 이제 위안이 좀 돼요. 네, 그리고 취업할 때 과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 대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산업군에 따라서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문과에선 과별 바운더리가 진짜 없고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뭐 네,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가고 싶은 과를 가고 싶으시면 이렇게 도피할 생각하지 말고 수능 잘 보셔서 원하는 학과를 그냥 당당하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논술이라는 게 보험적인 전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논술 전략에서까지 논술 본다는 것 자체가 지금 수능 망했다는 건데 논술에서까지 과 욕심 낸다? 그렇게 해서 몇 배는 더 어려운 경쟁풀에 들어간다? 이유가 없죠. 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과 종합 정시보다도 가장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논술이라고. 맞아요. 네. 네. 좋은 학과가 아니에요. 높은 대학. 맞아요. 높은 대학.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최대한도로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출문제 현황 갖고 왔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논술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네. 그리고 제시문들은 어떤 데서 나오는지. 제시문에 출처까지도 다 쓰셨어요? 예. 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뭐요? 기출 주제 현황. 네. 예. 그래서 요거 경희대에서 나왔던 문제들 다른 학교 와. 학교 문제들하고 어떻게 겹치는지 그것도 갖고 와 본 겁니다. 이 문제에서 나온 주제가 다른 학교들에서 또 어디서 공통적으로 나왔냐를 지금 다 정리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함께 공부하면은 시너지가 좀 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요 내용 때문에 살짝 이제 페이지 수가 많아진 건데 이 총 몇 페이지예요?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3페이지네요. 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를 근데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진짜 다 알짜배기고 이거는 제가 입시 상담할 때도 많이 요긴하게 쓰는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도 저도 이거를 판단하면서 아이들에게 원서 전략을 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아주 실전적인 또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다 이 한 권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뭐 불필요하게 뭐 사이트 들어가서 찾는다던가 그럴 시간 있으면은 좀 수능 공부하시고.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 다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이렇게 또 공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단순히 뭐뭐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되는데 굳이 저희가 하나하나 보면서 이걸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실전적인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적인 논술 입시를 기원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DA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감사합니다.